이 골든 얼포르트라는 사람이 주장했대. 뭐라고 주장했냐면 역사라는 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개인들을. 근데 어떤 많은 개인들을 역사가 기록하고 있냐면 컨텐츠는 형용사로 만족하는 이라는 뜻이죠. 만족하지 않는 개인들이죠. 그쵸? 생활과. 근데 어떤 생활이냐면은 앞을도 수요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병렬되고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and로 묶고. 그럼 여기서 후 주격관계 대명사에서 열린 게 아니죠. 대세에서 열린 거 이렇게 닫을게. 그러니까 역사가 어떤 많은 개인들을 기록하고 있냐면 만족하지 않는 개인들이죠. 생활과. 근데 어떤 생활이냐면 그들에게 거의 다양성을 제공하지 않고 사이킥, 정신적인 긴장에 그쵸. 부족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도전만을 제공하는 그런 생활에 만족하지 않는 개인들. 그러니까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개인들이 누구냐? 바로 다양성의 부족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정신적 긴장이 부족한 것에도 불만을 느끼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도전에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도전적이지 않고 다양하지 않고 긴장감이 없는 삶에 만족하지 않는 개인들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얼폴트는 간주동사인데 이시 가목적어죠. 정상이라고 생각했답니다. 뭐를 정상이라고 생각했냐면 끌리는 것을. 근데 무엇에 끌리냐면은 미래의 비전에 의해서 끌리는 거죠. 근데 이 미래의 비전이라는 게 어웨이큰의 목적어는 their drive죠. 전명으로 가운데 끼어들었을 뿐이고 또 해석을 통해서 보니까 대세 선행사는 비전이죠. 그러니까 얼폴트라는 사람은 정상적이라고 생각한 거죠. 끌리는 것을 미래의 비전에 의해서. 근데 이 비전이라는 게 일계부거든. 사람 안에서 그들의 욕구를. 근데 어떤 욕구냐면 이 빈칸하는 욕구죠. 그는 제시했답니다. 여기서 그는 얼폴트, 사람들이 갖고 있다고 제시한 거죠. 욕구를. 근데 어떤 욕구냐면 동기와 목적을 만들어내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동기와 욕구라는 게 소모시킬 것이라는 거죠. 그들의 내적 에너지를. 결국에 얼폴트라는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사람이라는 게 되게 어떤 목적성을 갖고 그들 내면 안에 있는 에너지를 쓰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거죠. 연결어로 similarly가 나오니까 이제 글의 흐름이 변하지 않고 또 유명인이 한 명 나오죠. Eric Fromm. 이 사람은 욕구를 제시했답니다. 인간의 측면에서. 근데 이게 어떤 욕구냐면은 상승하고자 하는 욕구를 제시했대요. 근데 어떤 역할에서 상승하는 거냐면 수동적인 창조물의 역할에서 상승하고자 하는 인간 쪽에서 있는 그런 욕구인 거죠. 이것도 역시나 이렇게 부사절이 가운데 끼어들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 accidentally 형용사고 명사 word를 수식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비록 그리고 if는 여기서 비록 무엇이지만 비록 무작위는 아니지만 우연한 세계에서 accidental world 우연한 세계에서 수동적인 창조자의 역할 위로 올라서는 욕구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수동적인 창조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은. 그에게, 즉 에리 프롬에게 인간은 이끌리게 된답니다. transcend, 초월하도록. 단순히 만들어진 그 상태를 초월하도록 이끌린답니다. 결국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고 대신에 여기서 대신에는 앞문장을 얘기하는 거죠. 단순히 창조되는 대신에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해줄게. 3번 형광펜으로. 단순히
창조된 상태 대신에 창조된 상태가 아니라 인간은 창조자가 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근데 이 창조자가 동격으로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 적극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려고 한다는 거죠. 그들 자신의 운명에 있어서. 이게 바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다 고른 답의 근거죠. 이 부분. 즉 그들 자신의 운명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빈칸에 답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답의 근거로 고를 때 이 연결어까지 포함시켜야 돼. 왜냐면 빈칸 앞에서는 얼폴트가 주장한 거고 비슷한 주장을 하는 사람 이 연결어가 나온 다음에 이 뒤에서 답 근거를 골랐다는 건 이 연결어에서 또한 그쵸? 답의 힌트를 얻었다는 거잖아. 결국에 화면을 보면 이 얼폴트라는 사람이랑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랑 같은 주장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 얼폴트의 주장의 답을 골라야 되잖아. 그래서 비슷한 주장을 한다는 근거 하에 이 연결어와 이 뒤에 그들 자신의 운명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건 결국 그들의 삶의 경로를 바꾸려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한 거죠. 정상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답을 1번으로 고르면 되고 그 다음 분사구문 상승하는 것 있잖아. 위로 올라서는 것 수동적이고 우연한 그 존재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 벗어나면서 인간이라는 건 그들 자신의 목적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즉 여기서 그렇게 함으로써가 함축하는 건 그들 자신의 목적을 만들어냄으로써 앞에 있는 문장 얘기하는 거죠. thereby,도 그러니까 즉 그들 자신의 목적을 만들어냄으로써 provide A with B죠. A에게 B를 제공하다. 그들 스스로에게 진정한 자유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거죠. 결국에 얼폴트라는 사람도 그렇고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인간을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존재로 본 거죠. 선택지 2번 같은 경우에는 얼폴트라는 사람이 더 많이 소유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했냐 다른 사람보다? 소유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3번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억압하는 게 일반적이다? 아니고 그들 스스로를 희생하고자 한다? 고귀한 대의 혹은 목적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죠. 어떤 바깥에 있는 뜻을 이룬다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자기의 삶을 개척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존경을 보여준다?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힘에 있어서 이런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답을 1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직접적인 답의 근거는 이 부분이지만 지문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했다면 이 부분도 난 답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사람은 동기와 목적을 창조할 욕구를 갖고 있다. 그들 자신의 내적 에너지를 소모시킬 이게 결국에는 능동적인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동기와 목적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 니드로 시작하는 이 부분을 봐도 2, 3, 4, 5가 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 능동적인 존재라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1번 형광펜 친 게 전부 다 똑같은 말이거든.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들 자신의 목적을 만들어낸다. 결국에 능동적인 주체라는 뜻이죠. 1번 형광펜 친 게 전부 다. 그 다음 36번 보면 질문 나온 게 이 B번의 마지막 줄 보면은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볼게. 이 더부터 그 방어자의 벽이라는 게 이렇게 주어로 본 거지. 지금 빨간색으로 네모가로 친 두 개.
여기서 일단은 이시지칭하는 건 뭘까? with it에서 이시지칭하는 거. 그 방어자의 벽이겠죠. 그 방어자의 벽이, 그리고 그 방어자의 벽과 함께 그의, 그쵸, 언급되지 않은 분노와 frustration, 좌절이라는 게 사라진다. 우리가 고등학교 초반에는 구조적인 부분으로 단복수를 구분했잖아.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의미상으로 전부 다 같은 거기 때문에 단수 처리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의미상으로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거고, 구조적인 게 아니라 의미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단수 처리했다. 두 번째로 설명할 수 있는 건 독해이기 때문에 이 글쓴이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쵸? 우리도 한국어 문법에 따라서 100% 다 맞춰서 쓰는 게 아니듯이 이 사람도 그냥 별 생각 없이 실수했을 수도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일단 독해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37번. 일단 이거 응서가 질문했나? 네. 이거 내용 이해한 거냐 지금? 네. 일단은 그래도 한번 같이 봅시다. 이해가 돼? 이 글이? 구름을 무서워한다는 게 이해가 돼? 우리는 지금 되게 많은 걸 알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니네가 원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봐. 하늘에 있는 구름이 얼마나 무서울 수도 있겠어. 내가 근데 이 질문을 보기 전에 유튜브 영상에서 뭘 봤냐면, 실제로 구름이 아니라 하늘을 무서워해서 밖에 못 나가는 사람이 있대. 하늘이 무너질까봐.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러 가지 공포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되게 많이 노력했다고 하더라고. 예를 들어 모자를 쓰고선 하늘을 보지 않도록 해서 그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실제로 그런 인터뷰 영상을 내가 본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면 그게 진짜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비행기를 탔는데 분명히 비행기 충돌 사고가 자동차 충돌 사고보다 현저히 확률적으로 낮잖아. 비행기가 추락할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친구도 여행을 자주 다니는데 그 비행기를 타면 터뷸런스가 있을 때가 있잖아. 막 흔들릴 때. 그때 극도의 불안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몰라서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되게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 그런 부분. 그러니까 37번도 지극히 있을 법한 얘기죠. 구름의 두려움을 느낀다는 게. 그 어린아이가 C는 여기에서 무슨 동사냐? 대표 동사 중에? 뒤에 구조를 보니까 지각 동사죠. 구름이 움직이는 거를 볼 때 있잖아. 그 하늘을 가로질러서. 그 구름이라는 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답니다.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 주체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야. 살아있다, 독립적이다. 아마도 무서울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원은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얘들아, 원. 뭐시라? 차일드. 그쵸. 아이도 괜찮고 우리라고 해석해도 괜찮다.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 남녀 평등이 강조되면서 예전 같았으면 원이 아니라 힐을 썼을 거거든. 차이드를 그대로 끌고 와서. 근데 요즘은 그런 남자나 여자의 구분을 짓는 거를 지향하기 때문에 보통 원이라고 많이 지칭해. 요즘에 들어와서 쓰여진 글일수록. 만약에 그 아이가 혹은 우리가 여기에서 C는 간주 동사죠. 그 구름이라는 것을 fleece, 별표 단어, 털이 많은 양으로 본다면 그 메타포리컬, 비유적인 연쇄라는 게
중화시키기 시작할 것이랍니다. 그 두려움을, 즉 그 구름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죠. 조금 이따 모의고사 풀 때도 너네도 BCA 순으로 읽으면 된다. 그 구름이라는 것은 여전히 역시나 계속해서 간주동사 나오고 있죠. Think of A as B. 구름이라는 건 여전히 간주될지도 모른답니다. 살아있는 것으로. 하지만 그것은 노론걸 더 이상 무섭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시지칭하는 것은 그 구름이고, repression, 그 억압과 neutralization, 중화라는 것은 비유를 통한 가능한 전략이라는 거죠. 이 뒤쪽으로 또 다른 뒤에 뭐가 생겼댔을까? 또 다른 무엇이 있다는 걸까? 전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츠는 결국에 여기에서 심화를 나타내는 거죠. 그쵸? 역접이 아니라 심화. 움직이는 구름에 직면하여서 아이는 이론화할 수 있답니다. 그것들의 움직임을 방식으로. 근데 어떤 방식이냐면 구름이 살아있다는 걸 멈추는 방식으로. 여기서 이제 결국엔 언어들도 답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거든. 첫 번째 전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략이 나오는 거잖아. 첫 번째 전략은 프린트에 나와 있듯이 중화 전략이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표시할게. 이게 SS1 SS가 아니라 이렇게 쓸게. 전략 첫 번째. 두려움을 낮출 수 있는 전략 첫 번째가 중화시키는 것이다. 비유를 통해서 귀여운 걸로 상상하는 거죠. 비행기에서 두려움을 느끼면은 내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고 비유를 통해서 중화하는 것처럼. 또 다른 것은 전략 두 번째가 여기 이제 나오죠. 언어들 뒤쪽으로 theorize, 이론화하는 전략이 나오고 있죠. 지금 이것도 답의 근거로 표시할게. theorize. 얘들아 A를 읽어보니까 결국 얘들아 내용을 한번 정리해볼게. B에선 지금 중화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이론화 방법에 대해서 이론화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B 다음에 A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내용적으로 봤을 때 A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이론화 전략에 그쵸? 이론화 전략의 SS잖아 결국에. B는 이론화 전략을 일반적으로 얘기해주고 A에서는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이론화를 할 수가 있냐. A의 첫 번째 줄, 구름의 움직이라는 것은 구분될 수가 있는 거죠. 움직임의 종류와. 근데 이게 어떤 움직임의 종류냐면은 사물이 혹은 사물이 살아있도록 만드는 움직임의 종류와는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름이라는 것은 움직이잖아. 조건이죠. 오직 그것들이 밀려야만 바람에 의해서. 그쵸? 그리고 뒤쪽으로 다시 주워. 움직일 수 없는 것 있잖아. 미는 것 없이, 외부로부터 미는 것 없이 움직일 수 없는 것은 살아있는 게 아니죠. 결국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론화를 시키라는 거죠. 구름이 살아있는 게 아니니까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결국에 아이들은 theoretical, 이론적인 생각을 발전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구별시키죠. 구름에 대한 움직임을. 무엇과? 그 사람과 동물의 움직임과 separate A from B, A와 B를 구분하다라는 뜻이죠. 혹은 별개로 하다. 즉 구름이 살아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론화 과정을 통해. so that은 여기에서 세모가로. 이것도 그래서 모모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적절해. 결과로서. 이렇게 이론적 생각을 발전시키다 보면은
마침내는 살아있는 구름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게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things, 어떤 것이 불편하게 어디에 있어? 그 경계에 있잖아. 근데 어떠한 경계에 있냐면 between A and B에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은 것 사이의 경계에 있잖아. 그러면은 명령문이죠. 논리를 사용하라고 하죠. 재정의하기 위해서 그 경계를.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쏟댓 그 사물이라는 게 더 편안하게 떨어질 수 있도록 어떤 카테고리 안에, 장소 안에, 만약에 그것이 너를 두렵게 하면은 이론을 만들라는 거죠. 결국에 C를 정리하면은 여기에서 한번 나눌 수 있잖아.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C가 마지막에 올 수 있는 이유는 C의 위에서 세 줄까지는 이론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고,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을 뭐라고 정리하면 될까? 뭐라고 요약하면 될까, 얘들아? C의 마지막 네 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진술로 뭘로 바꿀래? 내용을 정리해주고 있다고 해도 되고, 혹은 결과라고 해도 되겠죠. 내용을 정리해주고 싶다, 혹은 결과, 이 사람이 결국 하고 싶은 말이죠. 글쓴이의 주장이라고 정리해도 되겠고, 일반적인 진술로 바꿔서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을 결국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9번. 이거 구조가 어려운데 일단 이 대절 이하로 동그라미 두 개 어디다 쳐왔냐? 위에서 두 번째 줄. 이때 그쵸? 이때 뭐야? 강조. 그쵸? 이때 강조 구문. 그 다음에 이거는 잘 안 보일 수도 있거든? 이 낫에 어떻게 표시해야지 헷갈리지 않을까? 이 낫에 칠게. 낫. 이 isn't에서 지금 낫에 동그라미 친 거거든. 그러면 내 질문은 뭐냐면 이 지문의 첫 번째 줄부터 이 선택지 2번 전까지를 의미 한 덩어리라고 보면 이 낫에 동그라미 치고 또 어디다가 동그라미 칠 수 있을까? 그쵸? rather이죠. 그러면 뭐야 이거 구문이? not A, but B 구문이랑 똑같은 거거든, 의미상. 여기까지는 이해됐냐? 일단은 얘들아 이거 네모칸 안에 들어간 거 if는 조건을 얘기하는데 봐봐, 이걸 너네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거든. 그 목적이라는 게 알아내는 거라면 베스트는 well의 최상급이었겠죠. 어떻게 가장 잘 커버할 수 있을지, 여기에서 커버는 다루다라고 해석하면 돼. 어떻게 1년의 교육 과정을 가장 잘 다룰 수 있을지를 알아내는 것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까봐 대시 오른쪽으로 부연 설명하잖아. fill A with B죠. A를 B로 채우다. 즉 학생들을 그냥 팩트로 채우는 것. 어떻게 하면 너네한테 사실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이거라면은 그러면 이투 가주어 진주어 적절해 보인답니다. 최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시간을 그 과제에 있어서, 예를 들면은 어떻게 함으로써야 그 방법은 그 숙제를 할당함으로써죠. 그러니까 팩트를 전달하는 것만을 목표로 한다면은 숙제 더럽게 많이 내주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네모칸 안에서는.
캐롤 에임스라는 사람이 동격이죠. 딘 학장이거든. 교육대학 즉 사범대의 학장이랍니다. 미시건 주립대에서. 근데 이 사람이 뭐를 지적했냐면 그것은 바로 퀀티터티브 질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행동에서. 예를 들면 학생으로 하여금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요구하는 거야. 책이나 워크시트 앞에서 뭐 하는 것은 아이들이 배우도록 돕는 것은 더 잘. 즉 아이들이 더 잘 배우도록 하려면은 아이들이 책상 앞에서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만드는 건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사람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것도 역시나 강조 구문이거든. 혹시 어디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지 아는 사람? 어디 왼쪽이냐 생략되어 있는 게 왼쪽에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 that 그쵸? 이것도 역시나 이때 강조 구문이다. 이 학장, 딘 학장이 생각하기에는 바로 질적인 변화랍니다. 방식에 있어서. 근데 뭐 하는 거냐면 학생들이 그들 스스로를 보는 방식이라는 거죠. 무엇과 관련하여? 그 과제와 관련하여. 젠장 동그란 괄호 잘못 묶었죠? 얘들아 스튜던트에 걸리는 동사가 총 몇 개냐? 3개죠. 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engage, 마지막이 respond죠. 동그란 거로 그럼 여기에서 닫을게. 선택지 2번의 왼쪽인 situation. 그러니까 이 학장이 생각하기에는 질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방식에 있어서 학생들이 그들을 보는 방식, 과제에 관련해서 그 다음에 학습의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 그리고 그 다음에 대응하는 방식, 학습의 활동과 상황에 결국 있잖아. 결국에 선택지 2번이 답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 이러한 태도와 반응. 이러한 태도와 반응이 있잖아. 학생 측에서. 일단 해석을 해볼게. 이러한 태도와 반응이라는 건 학생 측에서 뭐로부터 발생하게 돼? 방식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답니다. 나 같은 교사라는 사람이 학습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결과적으로 교사가 학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 그들이 그들의 수업을, 교실을 조직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발생할 거 아니야. 이런 것에서 바로 이러한 태도와 반응이 발생한다는 거죠. 너는 내가 틀려도 그냥 별말 안 하더라.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게 뭐냐? 오른쪽에 있는 더 웨이스랑 왼쪽에 있는 뭐시오? 이 and 등위 접속사 and를 사이로 병렬되는 게 얘랑 뭐야? 얘인 거 알죠? 그쵸? 이 두 개가 병렬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닫으면 되겠네. 이러한 태도와 반응이라는 건 결국에 질적 변화로 인해서 학생들이 과제나 학습을 대하는 태도나 반응을 얘기하는 거잖아. 전자보다 후자가 중요하다고 이 학장이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뜬금없이 벗이라고 나오면서 이게 답의 근거죠. 여기에다가 이번 1번 형광펜을 쳐왔어야 되거든. 하지만 그것은 대시 답의 근거죠. 가능성이 낮답니다.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질 그 중요한 변수에 이 학장이죠. 학장이 확인한 이 대시 지칭하는 게 앞문장이어야 되는데 앞문장이 되면은 이 사람의 주장과 이 사람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답이 3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 사람이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오기 힘들다고 한 것은 바로 이 네모칸 안에 결국에 이게 일반적인 진술로 바꾸면 뭐야 얘들아? 이 네모칸을 학생들한테 과제를 최대한 많이 하게 하는 거. 양적 변화잖아. 양적 변화.
그쵸. 흐름상 3번에 들어가야지 이 학장이 일관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양적 변화라는 것은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뭔 말인지 하고 있죠. 뭔 말인지 하고 있지. 아마도 이치에 맞답니다. 타당할 것이랍니다. 교육을 보는 것이 역시나 간주동사 계속 나오고 있죠. 교육이 덜 관련된 것이다. 무엇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선생님이 다루냐, 뭔가를 팩트를 전달하냐에 관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이 포인트인 거죠. 해석을 제대로 하려면 직역하면 좀 다르겠지만 의역하면 나데이 법비랑 비슷하잖아. 선생님이 얼마나 많이 다루냐, 즉 팩트를 전달하냐에 대한 게 아니라 교육이라는 건 결국에 무엇에 대한 거야? 학생들이 무엇을 발견할지에 대해서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받을지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동적으로 너네한테 팩트를 먹여주는 게 아니라 너네가 발견하도록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더 많은 시간, 문맥상 여기에서는 숙제를 많이 하는 그러한 더 많은 시간이라는 건 어떤 것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한 변화를 야기하는데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거 처음 나온 지문이 아니거든? 그거 무슨 지문이었는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지문이 나온 적이 있냐면 사람이 공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사람이 학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답이 그 사람의 무지를 일깨워주면 된다는 거야. 그 사람이 모르는 걸 알려주면 되지 뭔가를 전달하는 방법은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항상 그 수업의 강의 시간이 솔직히 적잖아? 다 합쳐 길어봤자 1시간이고 짧으면 30분이거든? 근데 항상 뭐 학교에서나 다른 학원에서나 뭐 인강을 들어도 강사가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강사가 떠드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생각하면서 적는 게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이게 다인원이기 때문에 1대1 과외면은 내가 너네한테 질문을 할 수 있거든? 근데 내가 인원이 많다 보니까 1대1로 너네한테 질문을 할 수가 없잖아. 질문을 한다는 거는 너네가 그 변형 문제를 푼다는 거는 결국에 어떤 행위냐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고 대답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 모의고사 단어 시험을 볼 때도 너네한테 100점 맞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니네가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구분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거든. 왜냐면은 그래야지 이게 애들이 공부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가장 위험한 거, 특히 너네 수준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야? 그 안다고 착각하는 게 가장 위험하거든. 그치? 왜냐면 내가 크게 못하지 않잖아 지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수능이나 내신에서 고등학교 하객여고 3학년이나 혹은 수능 수준에서 필요한 영어 실력이 10이라고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너네는 8 정도는 이미 채워져 있거든. 근데 8 정도는 내가 보기엔 누구나 채울 수 있는 수준이고 그 디테일한 일하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맨날 학원 다니면서 했던 뜯어먹는 영단어 워드마스터 이행문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그 디테일을 봐야지 좀 채울 수 있거든. 내가 보기엔 이건 엄청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예비고 친구들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그거야. 너네가 얼마나 더럽게 못하는지 더럽게 못하는지를 알려주면 애들이 알아서 움직이게 돼 있거든. 근데 그걸 끝까지 인정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 인정하지 못할 수가 없죠, 나랑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서 내가 오자마자 그 프린트를 쓰게 하는 것도 너네한테 수업 시간에 질문을 계속 하는 것도 결국에는 너네가 무지해서 모르니까 비판하고 비난하고 니 그것도 몰라라고 손가락질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너네가 그 부분을 인식해야지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 프린트를 하게 한다는 거. 만약에 내가 이런 수업 방식을 하지 않았다면은 너네가 그렇게 열심히 예습을 했을까? 별로 예습하지 않겠죠. 대충 이제 찌끄리고 오겠죠.
그쵸? 그래서 여하튼 너네가 대답하고 너네가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조금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적극적인 자세로 이화쌤이 좀 오늘 힘들어하는 것 같다. 그럼 좀 더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고. 근데 그 대답을 안 하는